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의 신철화입니다.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옷차림도 마음도 우리 모두 가벼워지는 계절입니다만 특히 어떤 분들은 종아리 뒤에 지렁이 모양 때문에 늘 긴 바지만 입고 다닌다 하고 하소연하십니다. 바로 하지정맥류라고 하는 질환 때문인데요. 어떤 분들 미용상으로 너무나 속이 상하다. 또 어떤 분들은 오후만 되면 다리가 너무 무거워서 힘들다. 여러 가지 궁금증들 많을 겁니다. 오늘 함께 하셔서 해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광주 CT병원 외과 전문의 배문호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통 이제 종아리 뒤에 저희들은 보통 힘줄이 튀어나왔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질환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은 심장에서 조직으로 보내는 동맥이 있고 조직에서 사용한 피가 다시 심장으로 올라오는 정맥이 있습니다. 인체 내 혈관은 무수히 많은 혈관들이 마치 거미줄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혈관이 불룩하게 튀어오르는 병을 류라고 합니다. 아하. 동맥이 부어오르면 동맥류, 네. 정맥이 부어오르면 정맥류라고 하는데요. 풍선 불듯이 늘어났군요. 그렇습니다. 예. 특히 다리에 정맥이 부푸는 병을 하지의 정맥류가 생겼다라고 합니다. 네 발로 기어다니는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사람은 두 발로 서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두 손이 자유로워서 마음대로 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에 지구 중력을 수직으로 받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생기는 손해도 있습니다. 아하. 흔히 두 발로 걸어다니는 이유로 생기는 그런 질환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흔히 디스크라고 하는 척추 질환과 오늘 이야기할 하지 정맥류가 그것입니다. 네. 심장에서 나온 피는 동맥피는 다리로 가기만 해야 되고 네. 다리에서 다 쏘고 난 피는 심장으로 올라오기만 해야 되는데 심장으로 올라오던 피가 다시 쏟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 압력을 못 이겨서 혈관이 커지고 꾸불꾸불해지는 병이 바로 하지정맥류입니다. 네. 흔히들 다리에 힘줄이 붉어졌다라고 호소하는데 그 정도에 따라서 가는 모세혈관이 커진 거에서부터 네. 꾸불꾸불한 라면발 정도 혹은 부풀은 우동발 정도까지 그 정도는 다양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구체적으로 망가져서 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동맥은 압력이 세서 피를 밀어낼 수가 있지만 정맥은 그렇게 압력이 세지를 못합니다. 네. 되게 흔히 병원에서 수액 주사를 맞는 곳이 정맥인데요. 정맥에 바늘을 꽂고 그 수액을 머리 높이 정도만 들어도 주사액은 거꾸로 들어갈 정도로 정맥 압력은 세지를 못합니다. 아. 반면에 발에서부터 심장 높이까지 평균 1m 20cm는 된다고 하는데요. 그 높이만큼 물기둥이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물기둥을 거꾸로 밀어 올리는 것이 하지정맥의 역할입니다. 하지정맥에는 판막이라고 하는 혈관의 밸브가 있어서 다시 다리 부위로 피가 쏟아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해서 마치 대나무 마디에 한 마디 한 마디 올라가듯이 피를 밀어 올리는 것이 정맥의 역할인데 네. 이런 판막은 한쪽 다리에 약 6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 판막이 손상돼서 기능을 못하면 아하. 다시 다리로 역류해 버리는군요. 그렇습니다. 피가 예. 거꾸로 역류하고 그 압력을 못 이겨서 혈관이 커지는 것이 바로 정맥류입니다. 여성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 보니까 남성분도 있으십니다만은. 그래서 그분들 보면은 임신 때, 아가씨 때 그렇게 예뻤던 다리가 네. 임신하고 나서 이렇게 출산하고 나서 망가졌다 이러면서 속상해 하시는데요. 이렇게 따로 하지정맥류가 잘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맥류가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맥류가 생길 만한 체질입니다. 네. 정맥벽이 약한 것이 그 원인인데요. 직계 가족 가운데서 정맥류 환자가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약 30% 정도 발병률이 높다고 그럽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친정 어머니나 자매 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여성 호르몬의 역할인데요.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많은 경우에 처음 생기는 경우가 임신했을 때 처음 생겨서 점점 심해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업적인 영향도 많습니다. 많이 서서 일하는 직업의 경우 예를 들면 간호사나 교사, 미용사 같은 분들이 많습니다. 근육의 탄력성도 영향을 미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 특히 근육의 탄력성이 떨어져서 정맥류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드물게는 외상이나 수술 등에 의해서 그 위쪽 부위의 정맥이 막혀서 혹은 심부정맥이 막혀서 2차적으로 생기기도 합니다. 얼마나 아플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는 분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하지정맥류가 있을 때 몸에서 느끼는 증상이라면 먼저 어느 정도 걷다 보면 다리가 퍽퍽하다라고 예. 표현하시는데 애매하게 다리가 무거운 증상이 있습니다. 또 약간만 걸어도 다리가 쉽게 피곤해집니다. 이는 다리에서 올라와서 심장으로 올라가야 될 피가
다시 다리로 쏟아지기 때문에 정맥피가 우려이 되고 다리를 움직이는데 근육에서 필요한 만큼의 혈액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오래 서 있거나 걸으면 통증이 있다고 호소를 하시는데요. 오래 서 있는 경우에 다리에 우열된 혈액 때문에 다리에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 증상은 다리로 가는 동맥혈관이 좁아져서 혈액 공급이 좋지 않은 동맥질환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네. 동맥질환의 경우에는 걷다가 쉬면 통증이 줄어들지만 정맥질환 같은 경우에는 오래 가만히 서 있는 경우에 통증이 더 심해지는 아하, 차이가 있습니다. 예. 또 다리에 부종이 생기는데요. 다리에서 올라오던 혈액이 다시 쏟아지기 때문에 특히나 오전보다는 오후나 저녁에 다리가 부어서 신발이 안 들어간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또 쥐가 난다고 그러죠. 장단지 근육에 잠잘 때 특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경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리에서 올라오는 혈관들이 좋지 않아서 근육에서 필요한 만큼의 혈액순환이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가끔 근육이 경련을 하는 것이 바로 쥐가 나는 것입니다. 가장 또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가 어지러움증입니다. 다리 혈관, 특히 정맥혈관은 평소에는 혈액을 그렇게 많이 품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확장된 정맥혈관 내에서는 약 500에서 800cc 정도 피가 고인다고 합니다. 아하. 사람이 누워 있거나 앉아 있다 갑자기 일어서는 경우에 다리에 피가 몰리게 돼서 일시적으로 뇌에는 피가 못 가는 일시적인 뇌 허혈 상태가 됩니다. 젊은 사람의 경우에는 금방 회복이 되지만 나이가 드셔서 뇌에서 적응을 잘 못하는 경우에는 뇌졸중의 위험도가 네.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리에 혈액순환이 좋지 못하고 묵은 피가 고이게 되기 때문에 다리에 정맥 고혈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가 가렵다거나 피부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또 오래되면 갈색이나 아니면 회백색으로 변색되기도 합니다. 또 궤양과 출혈이 또 위험한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정맥류 자체에 만약에 조그만 상처가 나서 출혈을 하게 된다면 네. 단시간에 엄청난 양의 출혈이 있기 때문에 아.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육안상으로 볼 때도 이렇게 살짝 실핏줄만 파랗게 이렇게 보이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심하게 라면발처럼 보이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겉으로 그게 보는 것 정도가 그 사람의 심각한 정도를 나타낸 것인지 아니면 깊은 속에 또 다른 혈관들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정상적인 경우에 피부에 있는 혈관은 굵은 혈관이 피부 안쪽에 위치해 있고 피부 밖으로 나갈수록 혈관의 굵기는 가늘어지면서 밖에서 혈관이 비쳐 보이게 됩니다. 네네. 정맥류가 있는 경우에 커진 혈관의 굵기와 색깔의 변화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피부 굵은 혈관이 커진 경우에 피부 안쪽에서 커진 경우에는 색깔의 변화는 없으면서 주로 밖으로 튀어나와 보이게 되고 네네. 피부 바로 밑에 있는 작은 혈관이 커진 경우에는 밖으로 튀어나온 것은 적지만 밖으로 보기에 푸른색이나 붉은색의 혈관이 눈에 띄게 됩니다. 네. 그래서 혈관이 푸릇푸릇하게 보이는 경우나 그런 경우가 미관상 잘 눈에 띄기 때문에 오히려 심하다고 생각하시기가 쉽지만 오히려 색깔의 변화는 없으면서 손으로 만져보기에 말랑말랑하고 튀어나온 정맥류의 경우에 증상은 더 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내가 지금 푸르스름한 어떤 혈관들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이 정도라면은 하지 정맥류가 의심돼서 빨리 병원에 가봐야 될까 어쩔까 이런 것들이 의심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되면은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사실 정맥류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알아내는 것은요. 다리에 혈관이 튀어오르거나 변색된 혈관이 있는 경우 그냥 눈에 띄기 때문에 정맥류 진단은 대개 본인이 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아픈 병은 아니기 때문에요. 초기에는 혈관이 튀어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단지 보기 싫다는 것만 빼고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네.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오후에 다리가 붓는다거나 무겁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단지 나이를 먹어서 생기는 정상적인 증상으로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병이 진행되면 나중에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크기 때문에 눈에 띄는 정맥류가 있는 경우에는 방치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를 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눈으로 볼 때는 쉽게 진단이 될 것 같지만은 진단을 정밀하게 하는 것이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진단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하지 정맥류는 정맥이 튀어나와서 외관상 보이는 질환이기 때문에 환자분이 대개 진단을 하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네네.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검사는 정확하게 역류가 일어나는 혈관을 확인하고 또 치료하는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이런 검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만 확실한 치료가 가능하고 재발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증상의 시작 시기와 유관적으로 보이는 혈관의 발생 시기 등을 포함한 정맥부전의 병력을 확인하는데요. 혹시 유전적인 요인이나 하지 손상
또 오랫동안 서 있는 직업 같은 유발 네. 인자가 있지 않은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혹시 생활 습관은 어찌하는지, 또 약물 복용 등이 있지는 않은지 등은 치료 후에 재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혈류 도플러 검사를 들 수가 있습니다. 휴대용 혈류 도플러 검사는 이 혈관외과 의사한테는 청진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 즉, 예. 이 혈류 도플러는 혈관 내에서 피의 흐름을 소리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피가 흐르는 방향과 그 양을 소리의 높낮이나 크기로 확인이 가능한데, 이걸로 알 수 있는 검사는 정맥에 실제로 역류하는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가장 위쪽에 어느 부위에서 역류가 일어나는지 원인 부위를 찾아 쫓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가장 또- 중요한 검사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또 예. 밖에서 보이는 정맥류뿐만 아니라 저 안쪽에서 역류는 일어나지만 혈관 자체가 깊이 들어있기 때문에 밖에서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이지 않는 숨겨진 정맥류의 흐르는 길을 추적해 올라갈 수가 있고, 또 정맥류의 교통 정맥을 통해서 안쪽에서 네네. 바로 쏟아져 나오는 혈관 부위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검사라고 하겠습니다. 네. 혈관 검사용 초음파가 있습니다. 혈관 초음파 검사는 환자한테 전혀 고통을 주지는 않지만 가장 간편하면서도 정확한 검사 방법입니다. 혈류 방향과 재발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역류 분지의 정확한 위치나 그 정도를 네.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정맥류 치료하는 데는 필수 불가결한 검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사진에서 보시면 두 가지 검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한쪽 손에는 기구를 쥐고 있지만 또 다른 손으로는 다리를 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맥은 다리에서 피를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하는 역할이 바로 정맥의 역할이기 때문에 네네. 다리 근육을 쥐었다 놨다 하면서 그 역류가 있는지를 아하.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런 도플러나 초음파를 통해서 역류가 깊이 숨어 있는 것까지 다 찾아서 치료해 준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혈관 초음파로 봤을 경우에 정상 정맥의 경우에는 다리를 쥐면은 슉 소리가 나지만 놔두면은 딸깍 걸려서 소리가 안 나야 판막에. 정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정맥에 역류가 있는 경우는 다리를 쥐었다가 놔뒀을 때 마치 폭포수 쏟아지는 것 같은 슈 하는 소리가 그 소리를 들리게 직접 됩니다. 들을 수 있군요. 도플러로. 그렇습니다. 예. 소리로 들을 수 있고 초음파로는 실제로 그 파형까지도 그려진다고 하겠습니다. 네. 초기의 경우 같은 경우는 좀 무거울 뿐 뭐 특별한 통증이 없기 때문에 이대로 두면은 조금 뭐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고 좀 놔두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대로 두었을 경우에 부작용, 합병증 이런 것들 좀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맥류의 심한 정도는 발생한 기간에 비례합니다. 예. 또 아주 오래되면 늘어난 혈관 안에서 피가 제대로 순환되지를 못하고 다리에서 올라오는 혈액이 다시 다리로 쏟아지기 때문에 다리에서 묵은 피가 돌게 됩니다. 또 다리 피부 부위에 정맥 압력이 올라가서 정맥 고혈압이 발생되고, 또 여기에 혈액순환 장애가 합쳐져서 피부에 우열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피부 손상하고 피부염이 발생되게 되고요. 피부 색깔이 갈색 혹은 진회색 혹은 진청색으로 변색이 됩니다. 네. 더욱 진행하게 되면 피부에서 진물이 나오게 되고 피부가 헐게 되는 궤양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리 통증이 심해져서 걷는데 장애가 있게 되면 무릎 관절을 상한다거나 네. 허리 디스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저렇게 방치된 경우에 또 이제 언제든 치료는 꼭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네. 치료를 받고 난다면 아주 말끔하고 깨끗하고 정상적으로 잘 치료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치료 방법, 정맥류의 치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네. 첫째는 보존적인 요법으로요.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규칙적으로 꾸준한 다리 운동을 해준다거나 다리를 높인 상태에서 휴식을 해준다거나 그리고 활동할 때 고탄력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네. 이런 보존적인 방법은 병의 진행을 더디게 할 수는 있지만 치료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망가진 건 더 좋아지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두 번째로는 확장된 정맥 내에 경화제를 주사로 주입해서 혈관을 딱딱하게 굳혀서 서서히 조직으로 흡수되게 하는 혈관 경화요법이 있습니다. 또 비슷한 원리로 큰 혈관 내에 레이저 광섬유가 들어가서 레이저를 쪼임으로 해서 혈관을 쪼그라뜨리는 혈관 내 레이저 치료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커진 정맥을 수술로 제거하는 수술요법이 있습니다. 정맥 절제술은 실제로 커져 있는 피부 하방의 정맥에 약 2 내지 3cm의 상처를 내고 직접 네네. 들어가서 혈관을 제거하는 수술 방법인데요. 증상도 물론 있었지만 미용적인 목적 때문에 수술을 하셨던 환자분들께서는 그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 가능한 수술하지 말고 보존적으로 치료할 것을 권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최근에는 미세 정맥 절제술이라는 수술 방법이 소개가 돼서 2 내지 3mm 정도의 작은 칼집으로도 커져 있는 혈관을 들어 올려서 제거를 하기 때문에
거의 눈에 띄지 않는 흉터만으로 치료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네. 정맥 발그술은 정맥류의 원인이 되는 망가진 판막이니 대복제정맥이나 예, 예, 소복제정맥 이름이 있는 그런 큰 대형 정맥인 경우에 그 정맥 전체를 제거하기 위한 치료 방법입니다. 네. 네. 과거에는 발목에서부터 사타구니까지 큰 혈관 안으로 철사 같은 것을 집어넣어서 그 혈관을 걷어내는 그런 치료를 했었고요. 예, 예. 이를 위해서 전신 마취 등이 필요해서 수술 후에 입원이 불가피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 혈관을 치료하는데 레이저 치료법이 아까 말씀드린 레이저 치료법이 소개가 돼서 적은 상처로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주사 치료가 만약에 가능하다면 큰 수술을 받지 않고라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특별하게 뭐 적응증이 제한이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무작정 혈관 경화요법을 시행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 전에 도플러 초음파 검사나 예, 예. 혈관 초음파 검사로서 정확한 정맥류의 원인과 그 정도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또 정맥혈이 역류가 되는 부위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근본적인 치료, 그 쏟아져 나오는 역류가 되는 부위를 확인하고 또 더불어서 국소적으로 정맥이 확장된 부위를 동시에 치료를 해야 재발을 안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술하는 방법으로는요, 혈관 경화제라고 하는 특수한 약물을 병이 들어서 꾸불꾸불해지고 커져 있는 혈관 내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입니다. 예. 그러면 그 주사 약물이 들어가면서 혈관의 내벽이 손상을 입고 안에서 피떡이 생기고 혈관이 그대로 압착이 돼서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네. 한번 굳어진 혈관은 그 주변 조직에 의해서 서서히 흡수가 되는데요. 이 경화요법은 한 번 시행하는 것보다는 그 크기나 부음에 따라서 1, 2주 간격으로 수차례 시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정확한 진단으로 정확한 적응증이 될 때 시행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네, 근데 좀 그렇습니다. 재발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은. 혈관 경화요법이 시술하는데 간편하고 통증이 적은 방법이긴 합니다만 예, 예. 혈관이 녹아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아. 딱딱하게 굳어지고 해서 서서히 흡수를 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치료 효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술 방법과 비교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재발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맥류의 역류가 심하지 않거나 또 국한된 정맥류면서 혹은 수술 후에 남아있는 정맥류에 대해서 시행을 하는 경우에는 그 효과가 수술적인 방법에 비해서 더 좋은 결과를 예.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군요. 예. 요즘 뭐 다른 많은 수술들도 레이저라든지 내시경 수술 이런 걸로서 환자들한테 많은 도움을 준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바로 방금 아까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도 정맥류 수술도 레이저 사용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흔히 레이저 치료라고 하면 수술적인 방법보다는 더 간단하고 작은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정맥류 치료에서는 혈관의 레이저 치료가 가장 큰 혈관을 치료하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과거에 정맥 발거술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류가 일어나는 큰 혈관이 대복제정맥이나 소복제정맥 등 이름이 있는 그 큰 혈관인 경우에 발목에서부터 사타구니까지 네. 혈관 안으로 철사 등을 집어내서 걷어내는 수술 방법이 정맥 발거술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큰 혈관 안으로 레이저 광섬유가 들어가서 네. 그 혈관에 레이저를 직접 조임을 해서 혈관을 쪼그라뜨리는 똑같은 효과를 내는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예. 과거 수술 발거술에 비해서 통증도 적고요. 또 흉터가 적고 네네. 또 시술 시간은 30분 안팎으로 짧습니다. 그리고 국소 마취하에서 시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부담이 적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바로 퇴원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외래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예, 입원하지 예, 않고 외래 통원 치료를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하신 특히 여성분들 그러지 않아도 치마를 못 입어서 안타까웠는데 이렇게 아무래도 침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흉터가 남으면은 흉측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증례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 최근에 수술적인 방법도 과거에 비해서는 더 작은 상처로 수술이 가능한 미세혈관 절제술이 소개되어 있고요. 또 비교적 역류가 심한 정맥류의 경우에도 뭐 레이저 치료, 미세혈관 절제술, 또 주사 경화요법 등을 병행해서 치료를 하면 그렇게 눈에 띄는 큰 흉터 없이 정맥류를 치료할 수 있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첫 번째 환자의 경우에는 미세혈관 절제술과 주사 경화요법을 병합한 환자인데요. 비교적 약 3군데 정도 혈관 절제술을 하고 주사 경화요법으로 그 혈관 자체가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다음 환자의 경우에는 레이저 시술을 하고 미세혈관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인데 그렇게 눈에 띄는 큰 흉터는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이 환자의 경우에는 굉장히 심한 경우군요. 그렇습니다. 왼쪽에 있는 치료 전 사진을 보면 혈관이 팽팽하고 반짝반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피부에 생긴 정맥 고혈압의 증상입니다. 아하. 다리가 빵빵하게 커져 있는 상태죠. 치료 후에 레이저 치료와 미세혈관 절제술을 시행하고 나서 다리가 빵빵한 것이 훨씬 줄어들고 쪼글쪼글해지고 이렇게 네. 부기가 가라앉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흉터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장단지 안쪽에 갈색으로 색소 침착이 되어 있는 심한 환자의 경우입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레이저 시술을 하지 못하고 발거술과 미세혈관 절제술을 시행했는데요. 결과는 역시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음 환자는 대형 정맥에가 그렇게 대형 정맥류가 생긴 환자인데요. 레이저 시술과 역시 미세혈관 절제술로 치료를 한 환자의 경우고요. 네. 마지막으로 큰 혈관에는 발거술과 미세혈관 절제술 또 일부는 네. 주사 치료로 좋은 효과를 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경 손상 같은 거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혹시 부작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부작용이라면 가장 흔한 것이 정맥류를 환자분들의 질문 중에서 정맥류를 치료하게 되면 다리에서 올라오는 혈관이 막히거나 없어지기 때문에 혹시 혈액순환이 안 돼서 다리가 썩어버리거나 하진 않느냐 네. 하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어디로 올라가느냐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혈관이 없어지는데.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다리에서 올라오는 혈관의 경우에 약 90% 정도는 심부정맥이라고 하는 큰 고속도로 혈관이 저 근육 안에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작 정맥류가 생기는 혈관은 다리에서 올라오는 피의 약 10%만을 담당하는 그런 혈관입니다. 그 올라가야 될 혈관이 다시 쏟아지는 혈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거를 해줘야 그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피가 심부정맥으로 전부 몰아줘서 다리의 혈액순환이 오히려 네. 안전하게 왕성하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치료할 때 통증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국소 마취제로 충분히 조절이 될 정도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 또 가장 흔한 부작용 중에 하나라면 치료한 부위에 갈색 색소 침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시술 후에 적절하게 압박이 이루어져서 압박 스타킹을 신게 되는데요. 대개 치료 후 한두 달 내에 좋아지고 또 혈관 주사요법을 시행하는 경우에 피부에 일부 궤양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그 주사 약물에 의한 과민 반응으로 생각이 되지만 대개는 큰 흉터 없이 치유되는 것이 보통이라 그 치료 효과에 비교해서 본다면은 부작용은 거의 없다고 네, 생각하시면 안심하고 되겠습니다. 수술 받아도 되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운동도 다 좋지는 않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운동이 좋습니까? 종아리 근육은 정맥 순환에 있어서는 제2의 심장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근육입니다. 네네. 이런 종아리 근육을 운동으로 강화시켜주는 것이 좋은데요. 아, 하루 30분 내외의 빠른 걸음, 달리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좋습니다. 배를 꽉 조이는 옷은 복압을 증가시켜서 다리에서 올라오는 혈관을 압박을 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은 좋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네네. 다리를 뜨거운 곳에 혈액순환이 특히나 안 좋아서 정맥류가 생긴다고 많이들 생각하셔서 반신욕 등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반신욕은 정맥류가 있으신 분들이 가장 피해야 될 것 중에 아하. 하나입니다. 또 휴식을 취하거나 수면을 취할 때는 다리를 이렇게 들고 계시는 것이 좋고요. 또 특히 여자분들 그 허벅지 부위에 압박 밴드가 있는 스타킹을 피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장시간 서 있지 말고 직업상 피할 수 없으면 수분 간격으로 양쪽 팔에 번갈아 가면서 체중을 싣는 것이 좋은 네. 습관이라고 하겠습니다. 종아리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 CT병원 외과 전문의 배문호 원장님을 모시고 하지 정맥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내용을 아주 쉽게 잘 풀어서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무리하시면서 시청자분들에게 당부 말씀해 주십시오. 다리에 생기는 정맥류는 눈으로 보기에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단순히 미관상 보기 싫다는 것 외에 특별한 증상을 못 느끼는 분들이 또 이 하지 정맥류의 증상입니다. 정맥류가 있는 환자분들 중에서 오래 걸으면 다리가 무겁다거나 혹은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서면 어지럼증이 있다거나 하는 증상은 흔히 나이를 먹게 되면 당연한 증상으로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맥류를 치료하고 나면 증상이 좋아졌다, 다리가 훨씬 가벼워졌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모든 질환이 그렇듯이 이런 정맥류 또한 초기에 치료를 하면 쉽고 간단하게 치료가 가능하지만 너무 오래 방치하게 되면 피부염, 혈관의 염증, 또 피부 궤양까지 생기는 만성 정맥 부전증으로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환자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정확하게 진단이 가능한 진단법과 다양한 치료 방법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화는 기로 향기를 듣는 꽃이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들의 마음이 그만큼 평화롭고 고요해야 향기를 느낄 수 있다는 말일 겁니다. 하얗게 핀 매화꽃 미소를 함께 머금을 수 있다면 우리들의 몸과 마음도
봄처럼 새로워질 것 같습니다. 건강 3